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964년 첫 전파를 쏘아올린 광주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낙본 광주 MBC 사장은 기념식에서 80년 5.18 때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 광주 학살을 막지 못했다며 44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무한도로의 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동안 중단됐던 여론조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올해 초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 폭이 크게 줄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로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가운데 광주 남구청이 교통에 지장을 주는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있습니다. 캠핑철이 돌아오면서 전기 사용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한 캠핑장이 군부대 전기를 끌어쓰다 고발됐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어제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 80년 5.18 보도와 관련해 5월 영령과 광주 시민,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5.18이 일어난 지 44년 만에 사과한 겁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월산동 앞뜰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의 든든한 벗으로 지내온 지 어느덧 60년, 환갑을 맞은 겁니다. 광주 MBC가 내뿜는 그 빛은 광풍, 빗바람이 되고 광파, 빛 물결이 되어서 광주를 수놓는 그 동력이 될 것입니다. 광주 MBC는 지난 60년간 지역민과 함께 쉼없이 뛰어왔습니다.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앞장서 발굴해 정론 보도를 펼쳤고 지역 곳곳 숨겨진 남도 문화유산을 찾아내 무등산과 영산강의 가치를 알려왔습니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MBC가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환갑 잔칫날이지만 광주 MBC는 기념식에서 지역민들에게 특별한 사과를 전했습니다. 바로 1980년 5.18 때 왜곡 보도로 광주 동구 궁동 사옥이 불탄 것과 관련해 4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당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5월 영령과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뒤늦은 사과를 받은 5월 단체들은 광주 MBC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사람들 때문에 가슴에 남아 있었고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보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감사드리고 한편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는 5.18 당시 광주 시민을 폭도라 불러서는 안 된다며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해직됐던 노성대 전 광주 MBC 사장과 한글 문화 전파에 앞섰던 고 한창기 선생, 무등산 환경대학과 광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푸른 신호 등 교통통신원들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MBC는 지역민의 믿음으로 지난 60년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언론의 양심을 지키고 지역민과 함께하겠다는 무거운 초심을 다시 새기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큰 요즘인지라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가시거리 9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영광도 110m 안팎, 나주 190m 등으로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 중에 안개는 모두 사라지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밤부터는 또다시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밤사이 5mm 안팎의 약한 비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광주 MBC는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44년 만에 사과했는데요. 광주 MBC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18과 광주 MBC의 아픈 역사를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항쟁 둘째 날인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의 구타로 시민 김경철 씨가 숨졌습니다. 5.18 첫 사망자였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이날 광주 MBC에서 이 소식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방송에서는 이번 시위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으며 유언비어에 속지 말자는 자막 방송이 축구 중계 도중 송출됐습니다. 계엄 분소장이 작성한 담화문을 방송하라는 계엄군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없다고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유언비어에 속지 마십시오.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눈앞에 수없이 죽어간 학생 시민을 목격한 시민들은 방송국에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걸어오고 분노를 터뜨렸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시민들은 전남도청 옆 궁동에 위치한 광주 MBC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곡 보도와 축소 보도를 항의하는 시민들의 규탄이 이어졌고 화염병도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프랑카드 대자보, 유물제자, 하얀부 투척을 광주 MBC에 죄송합니다만 투척도 하고 밤 8시를 전후로 광주 MBC를 태우기 시작한 불은 밤 10시쯤엔 광주 시내 전역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불기둥으로 번졌습니다. 전두환의 편의대가 일으킨 자작극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광주 MBC 방화 사건이 왜곡 보도와 축소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위 내용과 시민들의 입장은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계엄사령부의 내용만 그대로 되뇌이는 그런 보도 태도에 분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주 MBC 방화 사건은 5.18의 상징적 사건임과 동시에 사실 보도를 하지 못한 언론사를 시민들이 직접 응징했다는 점에서 언론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지역방송이라는 이미지는 MBC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MBC마저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 시민들의 분노가 MBC를 향해 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때의 요구는 지금 시민들의 요구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광주문화방송의 구성원들은 사죄의 의미로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5.18의 진상규명과 광주 정신의 보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5.18 다큐멘터리와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항쟁과 헌법이라는 제목의 창사 특집 토론을 편성했고 5.18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미국 범정부 차원 비밀 전문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를 찾아내는 탐사 보도를 선보였습니다. I've always assumed that it was largely the local commander, but it could have been all the way up to Chun. 그렇다 하더라도 44년 전 광주 MBC가 권력자의 저항에 사실 취재와 진실 보도라는 사명을 다했더라면 광주 학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을 맞은 광주문화방송은 지난 60년 동안 격동의 역사 한복판에서 광주 전남 지역민과 고락을 함께 나눴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걸어온 60년을 박수인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공영방송 광주 MBC의 시작은 호남 최초의 민영방송이었습니다. 1964년 충장로 3가에서 첫 라디오 전파를 쏘아 올렸고 1970년엔 궁동에서 TV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관영 매체에 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제작 환경에서 광주 MBC는 지역민과의 친밀감을 넓혔습니다.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푸른 신호등과 별이 빛나는 밤해가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민영방송으로서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 강제 통폐합에 의해 광주 MBC는 서울 MBC의 계열사로서 공영방송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기에 5.18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지 못한 광주 MBC 사옥이 불길에 휩싸였던 사건은 광주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시민의 희생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일은 광주 MBC에게 숙명이자 영예였습니다. 국내 첫 환경 대중운동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선진 교통 문화를 앞당겼던 먼저 가시지요 등 지역민과 함께 펼친 공익 캠페인 역시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광주 시민의 문화자산인 다양하고 독보적인 콘텐츠와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고자 했던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 광주 MBC가 써내려온 60년의 기록은 지역민의 사랑과 질책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시도민 시청자들의 요구와 생각들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들이 광주 시민들과 생각들과 정신들을 여유 있게 좀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더 알리는 역할이 광주 MBC 앞에 놓인 길 역시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매체들이 쏟아내는 콘텐츠와 정보의 홍수가 지역 지상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이 언제 다시 눈과 입을 틀어막을지도 모릅니다. 광주 MBC는 멈춰서거나 비켜가지 않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공적 가치를 위해 복무하는 일은 공영방송 광주 MBC가 시청자로부터 부여받은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21일 선고됩니다. 검찰은 어제 광주 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 등에게 7년 6개월, 현대산업개발 직원 2명에게 금고 5년을, 감리 관계자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켜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 이의영 판사는 온라인 게임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30억 원을 넘게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6억 8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30대 남성은 회사 재직 시절 알게 된 관리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활용해 100차례에 걸쳐 39억 원 상당의 아이템 등을 되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무안 군민들에게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 격차가 크게 줄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는데요. 1년 만에 재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곧 추말리는 공항. 개항 17년 차 무안국제공항을 따라다니는 뼈아픈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7개 지역공항 가운데 강원도 양양공항을 제외하면 이용객 꼴찌 수준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의 군 민간공항 모두를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돌파구를 찾자는 데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번번이 감정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을 가져갔잖아요. 아예 국제공항을. 그리고 KTX도 가져갔잖아요. 도청도. 무안군에 대해서 불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은 사과를 해야죠, 최소한. 지난달 국방부 실무회의에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전남도의 절연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보다 못한 지역 시민사회계가 쓴소리를 냈습니다. 상생발전의 전환점이 될 문제를 두고 대화마저 중단된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소통을 중단한 시, 도의 행태를 모두 꼬집는 동시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나서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반성한다 해명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또 광주 국회의원과 전남 국회의원 간의 대화 창구는 열릴 기미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군민을 상대로 통합공항 이전 여론조사를 1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화와 대면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안군민의 밑바닥 찬반 여론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마저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따로따로 추진한다는 것. 지역 시민사회는 직접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국면 자체를 깨야지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전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 다 표하게 하고 난상 토론이 되더라도 뭔가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여요, 사실은. 한편 올 1월 목포 MBC와 여수 MBC가 시도지사의 회동 직후 무안군민을 상대로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반대 49%, 찬성 48%로 광주 통합공항 이전 찬반 응답은 오차범위 접전이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광주 남구청이 지난 7월부터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곳에 주차한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을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 또 다른 전동 킥보드는 가게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이게 그냥 놔둬버리는 거,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좀 위험한 것들 제가. 광주 남구청 교통단속팀이 도로 앞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합니다. 인도와 건물 출입구, 점자 보도 블록 등에 불법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가 대상입니다. 주차 구역마다 단속 유예 시간도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20분, 상가 앞과 차량 짐 출입로 등에는 1시간이 주어집니다. 제 시간 안에 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지 못하면 그 즉시 바로 견인합니다. 단속 시작 1시간 만에 모두 3대의 전동 킥보드가 견인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올 7월부터 전동 킥보드 단속반을 꾸려 모두 70여 대를 강제 견인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하는 건 남구가 처음입니다. 수거 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자진 수거하고 재배치하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더 예전보다 도시 미관이 보행 안전에 더 이렇게 개선되게끔 보입니다. 남구청의 단속에 업체들은 견인을 피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수거를 서두릅니다. 킥보드는 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수 사이와 자전거 거치대 등에 주차되면 견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는 고객이 좀 이게 인식이 좀 어떻게 좀 좋게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현재 광주에서 영업 중인 전동 킥보드 업체는 3곳, 킥보드는 900여 대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남구청의 견인 조치 정책을 우수 사례로 보고 나머지 자치구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주노동과 국제결혼이나 유학을 통한 다문화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음식점이 생겨나고 다양한 국내외 교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새로운 이름의 음식점이 들어섰습니다. 베트남어에서 따온 빅구에. 식당 빅구에는 고향의 맛이라는 뜻으로 이번 주 문을 열고 베트남 음식을 판매합니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대표 음식은 쌀국수부터 하노이 만두 등 6가지. 한국을 찾은 베트남 유명 셰프가 이틀 동안 직접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손맛을 선보입니다. Lần này tôi sẽ mang ở Việt Nam tất cả những loại nguyên liệu 100% từ Việt Nam sang để làm những loại sốt để nấu làm sao để cho bà con ở bên Mộc Po này cảm nhận được 100% hương vị Việt Nam. 베트남 유명 연예인들도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4편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한국과 베트남에 각각 방송되고 촬영이 끝나면 지역 전문가들이 이어받아 식당을 운영합니다. Thông qua những cái món ăn của Việt Nam, chúng tôi muốn giới thiệu những cái nét văn hóa của Việt Nam tới người dân của Hàn Quốc để cho họ hiểu hơn được cái văn hóa của Việt Nam và đây chính là cái cầu nối kết nối giữa hai người dân với nhau để tạo nên cái sự phát triển mới. Tại vì anh đã dẫn cái chương trình Check In Việt Nam là 5 năm nay và thưởng thức những cái món ngon nhất ở mỗi địa phương. Cho nên anh sẽ giới thiệu những khách người Việt Nam hoặc như người sống ở Hàn Quốc ở Mộc Po là những cái món nào mà đúng chuẩn Việt Nam ngon nhất, bởi vì họ vào đây họ phải ăn món Việt Nam chứ họ không thể ăn món cái nước nào khác và ngon nhất. 다음 달에는 다문화 박람회와 동아시아 평화 주간 행사가 장흥과 목포에서 이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나눔 행사도 펼쳐집니다. 지난 3년 동안에만 2배 가까이 늘면서 현재 전남 지역 외국인 거주민은 5만 명대. 소멸해가는 지역의 새로운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2024 광주 아시아 건축 대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인권, 건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건축 대전은 건축가와 학생들에게 건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창의적인 건축적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일반 공모전을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공모전으로 진행했고 첫 대상은 최지훈 씨의 녹색도시 정거장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한 유명 캠핑장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 적발됐습니다. 전기를 어디서 끌어왔나 봤더니 인근 군부대였는데요. 이 군부대는 마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입니다. 숙박을 하기 위해 캠핑카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인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많게는 차량을 150대까지 세워둘 수 있습니다. 전기 캠핑카가 들어오고 하루에 50대씩 들어오고 전기하는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캠핑장이 최근 한 달 전기료는 25만 원 정도. 규모에 비해 다른 캠핑장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전기가 그런 금액밖에 나오지 않나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의심이 갔었어요. 알고 봤더니 마을회가 인근 군부대 전기를 몰래 빼쓰고 있었습니다. 캠핑장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군대에서 사용하는 조명시설이 해변을 따라 곳곳에 있습니다. 해양 경계 등을 밝히는 데 쓰는 전기 배전함에 전기줄을 연결해 훔쳤던 겁니다. 캠핑장은 그동안 야영객들에게는 하루 10,000원씩 전기료를 받아왔습니다. 군부대 시설물이니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은 저희들은 바로 먹다 이거죠. 그 표기를 안 해놨다는 거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부대는 마을 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기는 제물로 간주되어 범행 경위와 사용 기간 등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마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금액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충북 충주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보물 단오사 철불열의 좌상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다행히 지역의 새 보금자리로 안착하게 됐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타원형 얼굴에 큰 눈과 대조적으로 작은 코와 입, 부처의 상징이 된 길쭉한 귀와 목에 선명하게 드러난 3개의 주름, 손모양과 두 다리를 교차에 올린 결과 부자만 다를 뿐 좌우 대칭을 이뤘습니다. 보물 512호인 충주 단오사 철조열의 좌상입니다. 얼굴의 표현 기법이나 머리의 반달 모양, 옷주름 등을 볼 때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국시대 철 생산지로 유명했던 충주의 특성이 녹아든 유산입니다. 충주는 철 생산지로서 유명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충주에 철불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단오사에 있었던 철불은 그러한 철불의 유형 또는 충주의 철 생산지로서 명성을 단오사 이전인 조선 숙종 때 중건한 약사라는 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불은 최근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신도수 감소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단오사에서 인근 석종사로 소유권을 넘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지에 팔 예정이었지만 석종사의 기증이 이뤄졌습니다. 높이 1.3m에 불과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철로 가득 차 있어 무게가 700kg에 이르러 이사 자체가 대역사였습니다. 석종사는 철불의 무게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보물을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주관 문화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은 데 대해 시민과 신도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새로 한 분 오신 것 같다고 보물로 지정된 부처님 중에 그 한 분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된 것을 아주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중앙탑으로 불리는 중원 타평리 7층 석탑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으로 이름을 바꾸었듯 단오사 철조열의 좌상도 새 보금자리와 함께 조만간 새 이름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큰 요즘인지라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순천의 가시거리 9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영광 110m, 나주도 190m 등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을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른 오전 중에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모두 거치겠고요. 낮 동안 쾌청한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무안과 영암의 낮 기온 24도, 강진의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낮 동안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고흥의 낮 기온도 25도, 여수의 낮 기온은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